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권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을 저당 잡은 거예요. 자, 전세권 저당권자. 전세권을 저당 잡았을 때 이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전세권 자체를 경매에 붙일 수 있고요.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물상대위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X 건물을 이렇게 A가 소유하고 있는데 B가 전세권자가 되죠. 2010년 3월 10일 날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년. 그러면 어때요? 12년 3월 9일까지가 전세권 존속기간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자는 요날 전세권 계약한 날 바로 이제 점유를 시작했고, 이제 B가 돈이 딸리다 보니까 1억 전세금이 있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이렇게 이건 채권자죠. 전세금에 대해서는 여긴 채무자고 A가 채무자고, B가 전세권자인 B가 전세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죠. 이제 B가 돈이 딸리다 보니까 C에게 6천만 원을 빌립니다. 6천만 원 소비대차. 그래서 이 전세권에 대해서 이 저당을 잡아줘서 C가 전세권 저당권자가 됩니다. 이때 C는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C한테 그 B가 돈을 이제 이자라든가 원금이라든가 이 약속을 안 지킬 때 C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전세 기간이 지금 아까 2년이니까 2012년 3월 9일까지인데 요 C가 약속한 원금 이자 이런 게 안 갚은 게 전세권 존속 기간 중이다. 그죠? 만료되기 전이다. 이러면은 전세권 자체를 경매에 붙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자체를 경매에 붙여서 전세권에 의한 전세권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낙찰자인 예를 들어서 병이 낙찰을 받았다. 그럼 낙찰자가 원래의 전세권자 누구예요? B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전세기간 남은 기간 동안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세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낙찰자인 병이 갖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세기간 만료 전에 이렇게 전세권 경매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은 사실 이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전세기간 만료 후에 물상대위를 통한 우선변제권 행사, 이 방법이 실제 사례에서 많고 판례도 많죠. 자, 그러면 전세기간이 아까 2년이라고 했으니까 2012년 3월 9일까지인데 이 이후에, 그죠? 이 이후에 이제 C가 권리 행사하는 방법은 물상대위를 통한 우선변제권 행사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일단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전세권은 용익권성과 담보권성을 겸유한다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용익권성이 소멸한다는 거죠. 다만 전세권 등기는 계속 유효하죠. 그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이런 판결이 존재해요. 어쨌든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담보권성은 보유합니다. 용익물권성 소멸이라는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전세권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보는 게 이제 판례예요. 일단은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 용익물권, 특히 이제 용익물권이죠, 원칙이.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물상대위라는 걸 할 수 있죠, 그죠? 물상대위. 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342조하고 370조에 나옵니다. 342조는 질권의 물상대위가 나와요. 근데 370조는 이 질권의 물상대위 규정을 대위죠. 물상대위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세권 저당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이 소멸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을 한 경우에도 질권 규정인 이 물상대위 규정이 준용되는 거죠. 그래서 물상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 우선 변제권은 있죠. 어쨌든 담보권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됐어도 그 전세권을 저당잡은 그런 측면에서 담보물권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고 다만 A가 B에게 전세금 1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 자, A가 B에게, 원래 전세권자는 B였잖아요. 그죠? 이 전세금을 지급할 수도 있죠. 만료되니까. 이거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를. C가 압류를 해야 돼요. 6천만 원에 대해서. 6천만 원 채권이 있죠. 자, 이게 이제 기본 요건입니다. 이건 이제 법조문에 나오죠. 자, 물상대위는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보명령을 통해서 A로부터 C가 6천만 원을 회수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돈 주기 전에 압류하고 그 다음에 추심명령을 받거나 전보명령을 받음으로써 추심금 청구 또는 전보금 청구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물상대위를 통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보명령이 이렇게 A한테 통보가 될 텐데, 이 통보 후에 A한테 C가 추심금 또는 전보금을 달라고 하죠. 근데 안 주면은 추심금 청구 소송 또는 전보금 청구 소송을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3자가 먼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누군가가 B의 다른 채권자인 제3자가 이렇게 권리 행사를 통해서 B의 A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 요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럴 때는 배당 요구를 통해서 누가요? C가 배당 요구를 통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배당 요구를 하면 또 우선 변제권 행사를 우선 변제권자로서 배당을 받습니다. 자, 어쨌든 C는 이런 문제 물상 대위를 할 때는 A가 B에게 전세금을 주기 전에 압류 조치를 해야 돼요. 압류 조치.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압류 조치. 이건 이제 물상 대위 규정 342조에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관련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